채권하는 사람 오거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입니다. 카잔차키스는 1883년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 지배하의 크레타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자라면서 기독교인 박해 사건, 그다음 독립전쟁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그리스 민족주의 성향의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1912년 발칸 전쟁이 벌어지자 육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1917년 다시 크레타 섬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카잔차키스도 그렇습니다. 2년 후에 1919년이죠. 공공복지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하자 사임하고 유럽 전역을 여행을 합니다. 1922년 터키와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패배하자 민족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활동하다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대단히 실천적인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도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안소니 퀸이 주연했던 영화는 저희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제목은 그리스인 조르바가 아니라 히라빈 조르바로 기억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책 속에서만 진리를 찾던 화자가 자유롭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조르바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를 깨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5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장편입니다. 타락한 수도원의 수사들 얘기도 나오고요. 오르탕스 부인과 조르바의 사랑, 주인공에게 마음을 여는 젊은 과부 얘기도 나옵니다. 과부를 짝사랑하던 젊은이의 자살도 나오고요. 젊은이 가족들의 복수, 탄광의 붕괴, 이 모든 일들이 다 크레타 섬에서 벌어집니다. 주인공이 조르바를 만난 것은 크레타 섬으로 가던 배를 기다리던 그때입니다. 아주 움푹 들어간 뺨, 억센 턱, 튀어나온 광대뼈, 회색 곱슬머리, 반짝반짝 빛나던 눈, 키가 크고 마른 65살의 노인 조르바가 자기를 요리사로 채용해주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의 거친 태도와 단호한 말투에 매료됐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벌이는 뱃사람 같은 조르바에게 탄광의 감독으로 일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조르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 그렇지만 산투리, 그리스의 고전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산투리를 켜는 건 내 마음이 내킬 때 하겠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것이다. 우리 합의를 봅시다. 나한테 억지로 뭐를 시키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내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인공이 이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둘이 크레타 섬으로 들어갑니다. 조르바는 이렇게 주인공을 평합니다. 보스는 굶어본 적도 없고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의 여자와 자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머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고 살갗은 타지 않았어요. 작가는 조르바가 탄광 감독 일을 끝내고 난 매일 밤에 조르바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얘기를 듣습니다. 조르바는 많은 곳을 다녀봤던지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르바와 작가가 세상을 보는 눈은 달랐고 고용된 광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조르바는 작가가 인부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개인사를 들추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결국 사업을 망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르바는
인간은 짐승입니다. 무섭게 대하면 당신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반대로 잘해주면 당신 눈을 파낼 겁니다. 그러니 거리를 유지하세요.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느니, 우리가 같은 권리를 가졌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충고합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언을 마키아벨리가 하고 있죠. 일꾼들은 엄한 보스를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법이에요. 그래야 일도 잘하고요. 하지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 보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꾀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는 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자일지 설교자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작가는 조르바의 말을 전적으로 듣고 행할 수 없었습니다. 작가는 이 두 가지를 양립시키고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고 지상의 생활과 하늘의 왕국을 동시에 얻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르바는 학교 문 앞을 다녀보지도 못했고 머릿속에 지식을 챙겨 놓은 적도 없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 마음과 가슴이 활짝 열려 있으면서도 원래의 강건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인 알렉산더 대왕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도 단칼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르바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무엇 하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은 걸로 비계와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일과 즐거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신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 부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조르바와 함께 탄광일을 하면서 작가가 생각을 점차 바꾸게 됩니다. 작가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걸레를 들고 내가 읽은 모든 것,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지워버린 다음 조르바의 학교에 들어가서 위대한 진짜 알파벳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탄광을 운영하면서 말썽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는 작가에게 조르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다는 게 다 말썽이에요. 골칫거리들입니다. 죽으면 골칫거리가 없어지겠죠. 살아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골칫거리 만들어내는 게 곧 삶이에요. 그렇지만 조르바는 일을 할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몰두했습니다. 조르바는 탄광 감독으로서 땅과 곡괭이, 갈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망치와 못은 목재와 싸우는 그의 몸이 된 듯 했습니다. 그가 탄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곡괭이로 내려치면 갈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광산 갱도에서는 곡괭이 소리와 조르바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열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조르바밖에 없었다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일이 포도주가 되고 노래가 되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조르바의 손에 되살아났고 돌과 갈탄, 나무 인부들은 그 리듬을 따라갔으며 갱도를 비추는 아세틸렌 램프의 하얀 불빛 아래에선 전쟁이 벌어졌고 조르바는 그 전쟁의 제일 일선에 앞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탄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가가 가진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야말로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작가는 뜻하지 않게 해방감을 느낍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그 순간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둘은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춤을 췄습니다. 탄광을 경영하면서 조르바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즐거움을 체험했다고 작가는 회고합니다. 조르바와 같이 살았던 삶은 작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의 말 몇 마디는 복잡한 관심사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영혼을 위안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르바는 젊은 시절 유격대원이었습니다.
낮에는 신부였지만 밤에는 그리스인을 죽였던 잔혹하고 흉포한 볼가리아 신부를 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그 마을에 갔더니 어린아이 5명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참수했던 볼가리아 신부의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르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그 아이들에게 주고 그 마을을 떠납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르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조국에서 해방되었고 신부들에게서 해방되었고 돈에게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해방해버림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조르바는 얘기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이런 것이야. 아무 야망이 없으면서도 꼭 세상 야망이란 야망은 다 품은 것처럼 죽어라 일하는 것.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되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작가는 깨닫게 됩니다. 조르바는 과감하면서도 단순하게 세상과 어우러져서 몸과 영혼이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빵, 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조르바라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한 인간이 우주와 저렇게 다정하게 소통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원시적이고 감성적인 조르바와 이지적인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대해서 별점을 3개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